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분석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수석 경제 논설위원인 마틴 울프의 아주 흥미롭고 광범위한 통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도대체 왜 글로벌 시장은 끝없이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권력 지형은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모두의 일상과 직결된 진짜 시험대죠. 인공지능이 왜 인류의 궁극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까지 아주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핵심 로드맵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회복력 있는 글로벌 경제. 둘째, 당혹스러운 초강대국. 셋째, 유럽의 역사적 비극. 넷째, 이념적 분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파우스트의 거래까지. 글로벌 시장의 생존법부터 인공지능이라는 실존적 위협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회복력 있는 글로벌 경제부터 짚어보죠. 과연 무엇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역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헤드라인 보면 어떠신가요? 전쟁에, 관세 폭탄에, 정치적 극단주의까지? 당장이라도 우리 투자금이나 노후자금이 반토막 날 것 같아 두렵잖아요. 그런데 막상 글로벌 시장은요, 진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묵묵히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마틴 울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장은 지금의 이런 지정학적 소음들을 마치 셰익스피어의 표현처럼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텅 빈 이야기로 치부한다는 거죠. 동시에 애덤 스미스의 통찰을 빌려보면 한 국가나 경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양의 파멸이나 붕괴마저도 거뜬히 흡수해내는 엄청난 맷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숫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2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950년 이후로 전 세계 글로벌 GDP가 전년 대비 뒷걸음질 친 해는 역사상 딱 두 번뿐이었습니다. 바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죠. 이 두 번의 엄청난 아주 예외적인 충격을 빼고 나면 세계 경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끊임없이 팽창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느끼는 그 위기감과는 완전히 딴판인 거시적인 현실인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견고한 걸까요? 그 이유를 뜯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째, 무역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관세 때린다고 무역이 뚝 끊기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곳을 거쳐서 아주 교묘하게 우회할 뿐입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정책들, 겉보기엔 철통 같아 보이죠? 사실 거대 기업들을 위한 온갖 예외 조항들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셋째,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지정학적 갈등에 별 타격도 안 받아요. 전 세계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말 그대로 엄청난 돈을 쓸어 담고 있죠.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70년 전 오일 쇼크 때랑은 다르게 석유 에너지에 훨씬 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글로벌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유연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당혹스러운 초강대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경제적 회복력과는 완전히 딴판인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지정학적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얘기부터 해보죠.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진짜 예상치 못한 역학관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울프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부분이 이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의 체제를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중국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정권의 목표가 뭔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보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다릅니다. 지금의 미국은 전 세계가 바라볼 때 그야말로 당혹스럽고 그래서 더 두려운 초강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리더십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 어떤 규칙이나 제약도 없이 움직이려 하니까 주변국들이나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진짜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지금 미국의 거대한 정치 연합을 전혀 다른 성격의 세 파벌로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의 기술 진보와 권력에만 몰두하는 막강한 부유층과 테크 엘리트들. 둘째, 과거의 그 엄격했던 종교적 국가체제와 사회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전통주의자들. 그리고 셋째, 당장 지금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서 기존 시스템을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싶어하는 대중들입니다. 보세요. 이 세 집단은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말고는 공유하는 가치나 이념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진짜 기묘한 조합이죠.
미국 정치의 그 극심한 불확실성이 우리 뉴스피드를 매일같이 도배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게다가 이번 분석에서 눈여겨볼 대목은요, 지금 미국의 리더십 스타일이 무슨 전통적인 정치 이념이나 일관된 정책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군주들이랑 훨씬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맘에 안 들면 조언자들 목을 가차없이 날려버렸던 로마의 네로나 영국의 헨리 8세처럼 말이죠. 어떤 기관의 견제도 법적 제약도 받지 않는 무소부위의 권력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세계 질서를 꽉 잡고 있던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 세상이 갈수록 종잡을 수 없게 돌아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쯤에서 세 번째 파트, 유럽의 역사적 비극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었던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 나머지 세계, 특히 유럽은 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 막막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유럽의 거시적인 역사를 쫙 한번 훑어봐야 합니다. 17세기에 종교로 쪼개져서 치고받고 싸우던 유럽은 역설적으로 그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바탕으로 18, 19세기엔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했죠.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민족주의가 폭발하면서 어찌 됐나요? 두 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으로 자기들 손으로 대륙 전체를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뼈저린 트라우마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유럽은 모든 극단적인 이념에 완전히 질려버렸죠. 그래서 스스로 패권을 쥐는 걸 포기하고 안보, 첨단 기술, 심지어 리더십까지 그냥 미국의 든든한 우산 아래로 싹 다 아웃소싱 해버리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굳건했던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서 유럽의 민낯, 그 치명적인 취약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스스로를 못 믿다 보니 독자적인 군사력을 다시 키우는 건 엄두도 못 내고요.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테크 플랫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완벽한 디지털 종속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설프게 뭉쳐있는 중도파랑 각자 도생하자는 우파 민족주의가 팽팽하게 맞서며 찢어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인 수호자였던 미국마저 갑자기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게 변해버리니까 유럽은 그야말로 도덕적, 전략적 멘붕에 빠져버린 겁니다. 홀로 서기엔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네 번째 파트, 이념적 분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방 세계를 이끄는 두 축의 심리적 상태를 비교해 볼 겁니다. 방금 본 것처럼 아주 극명한 역사적 대조가 나타납니다. 우선 유럽은 이념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진절머리를 냅니다. 30년 전쟁부터 2차 대전까지 그놈의 맹목적인 이념 때문에 수천만 명이 처참하게 죽어나간 걸 역사로 뼈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자기 땅에서 그런 대규모의 파멸적인 국토 분계를 직접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요즘 미국 내 여러 파벌들을 보면 이웃을 적으로 돌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이고 뜨거운 믿음들을 새롭게 부활시키면서 거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두 축이 이념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완전히 극과 극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AI 파우스트의 거래.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와 정치를 넘어 인류가 다 함께 질주하고 있는 궁극적인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틴 울프는 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파장을 평가하면서 이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파우스트의 거래라고 부릅니다. 파우스트의 거래가 뭐냐고요? 무한한 지식이나 엄청난 권력 같은 달콤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나 가장 소중한 인간성 같은 도덕적 가치를 악마한테 기꺼이 넘겨버리는 아주 위험한 계약을 말하죠. 과연 우리는 AI에게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 걸까요? 당장 내 직업 혹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지금 무심코 맺고 있는 이 계약의 청구서는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통제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알고리즘이 사회의 핵심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로봇 군대가 인간을 대체하는 그 무시무시한 군사적 잠재력도 방치하고 있죠. 무엇보다 인간의 노동력을 통째로 지워버리면서 막대한 돈을 쓸어 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엄청난 경제적 쓰나미를 몰고 올 겁니다. 소수의 테크 천재들이 만든 알고리즘 손에 우리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요, 정말로 범용 인공지능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대체해버린다면 그때 가서 인간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유명한 SF 명작 둔에 나오는 세계관을 빌려와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무겁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를 되돌아보며 그때 생각하는 기계를 애초에 법으로 완전히 금지시켰어야 했어 라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까요? 전 세계가 당장의 엄청난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범용 인공지능을 향해 미친 듯이 엑셀을 밟고 있는 지금, 훗날 이 기술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인간성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최악의 실수로 기록될까요? 자,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